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코치입니다. 자, SK하이닉스 오늘은 또 장중에 강력한 급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 ADR 상장을 앞두고 나서 지금 현재 급등이 보여주고 있는 건데, 제가 이 ADR 관련해서 주포들의 진짜 속내에 대해서는 제 영상 뒤편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이 참 주식이라는 게 재밌죠. 어제만 해도 시간의 거래에서까지 무참하게 급락을 하면서 대중들을 공포로 몰아넣더니 오늘은 또 하루 만에 완벽한 이 반전 흐름이 현재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 강력한 윗꼬리의 그 매물을 현재 지금 싹 소화를 해주면서 200만 원이라는 이 핵심 가격대를 악착같이 지켜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바로 어제 영상에서도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뭐라 말씀을 드렸냐면, 지독한 투매가 사정없이 떨어지는 바로 그 구간에서 하이닉스는 이제 단기 저점을 찍은 거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이미 대세 상승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역대급 상승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그 과열 속에서 나오는 단순 조정이기 때문에 현재 이 발생하는 투매를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강조를 해드렸죠. 자, 일단 제가 어제 짚어드렸던 핵심 영상 짧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고점 대비 30% 수준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매번 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30% 가격 조정대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럼 200만 원이라는 딱 심리가가 나와요, 여러분들. 자, 그 자리에 선을 하나 그어봤더니, 자, 상당히 중첩되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죠. 지금 보시면, 자, 본장만 한번 보자고요. 자, 정규장만 보면 어떤 흐름들이 보이냐면 이렇게 갭이 보이고요. 직전 고점도 보이고요. 그리고 아래 이동 평균선도 보이죠. 이렇게 이제 200만 원이라는 심리가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중첩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이제 쉽게 깨지기보다 지지에 대한 확률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보신 대로 그러니까 역사적 그 대세 상승장마다 매번 발생했던 그 자연스러운 조정과 같은 흐름이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은 이제 과거의 시장보다 이제 유동성이 훨씬 더 커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하락폭이 상당히 거칠고 우리의 투심을 흔들 정도로 공포를 만들긴 하지만 이걸 가지고 하이닉스의 온전한 추세가 깨졌다라고 이야기하기는 되게 어렵다는 거죠. 실제로 어제의 투매와 그리고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아주 중요한 이 특이점들이 현재 차트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포들의 수급 역시도 완벽하게 이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이 SK하이닉스가 현재 이 200만 원 선을 완벽하게 좀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이 고점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지, 주포들이 설계하고 있는 앞으로의 이 진짜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는지까지 오늘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SK하이닉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제가 먼저 여기가 왜 이제 시세가 끝나는 조정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죠. 자, 먼저 이 현재 하락을 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러니까 심리가 200만 원이라는 앞에 저항도 받았고 앞에 지지도 받았던 이 200만 원이라는 심리가에 터치를 했다. 거기에 아래에는 이제 든든한 이동평균선의 지지도 있고 그리고 자금이 들어왔던 갭의 지지까지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중첩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이닉스가 이대로 시세가 끝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거기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3산의 형태로 이제 밀리는 게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건, 우리가 아는 고점에서 나오는 헤드앤숄더는 이 우측 어깨 자리에서는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이닉스는 지금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터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쉽게 좀 비교를 해드리면, 이와 같은 흐름이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서도 발생했어요.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이렇게 왼쪽 어깨와 머리를 만들고 우측 어깨를 만들면서, 근데 이 특이점이 뭐냐면 바로 이 거래량의 감소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3사는 여러분들 조심하시는 게 맞아요. 왜? 이 거래량이 없는 거는 말 그대로 주포들이 물량을 떠넘기는 구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동평균선에 정확히 우측 어깨 이렇게 저항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추가 하락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오히려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이 투매에 발생되는 나오는 이 물량들 온전히 다 받아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제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는 뭐 연기금도 아니고 바로 이 외인이라고 있습니다. 외인. 그러니까 집 나간 외인이 안 들어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죠. 그런데 어제의 투매 구간부터 특징이 뭐냐면 지금 시장에 다시 외인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는 대로 지금 외인들이 선현물을 이렇게 양매수를 보인 게 지금 상당히 오랜만이라는 거죠. 지금 이 단발성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 지난번 이 금요일 투매에서도 한번 들어왔었죠, 여러분들. 극심한 투매 때. 그러니까 투매가 떨어질 때마다 외인들이 지금 야금야금 다시 매수 진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집 나간 외인들이 현재 돌아올까 말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현재 위치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자,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지금 시장이 이제 금융위기 때보다도 역대급 저평가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코스닥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지금 뭐 팬데믹 때보다 더한 투매가 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됐던 유가도 상당히 강하게 하락을 하고 있고 뭐 환율도 다시 지금 1,500원대까지 왔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외인들이 들어오기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놨는데 뭐 거기다 뭐 하이닉스도 뭐 300만 원에서 200만 원이면 국가 대비 낙폭이 상당히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러분들 외인들의 목적은 뭐냐면 그러니까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는 매수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비싸면 팔고 과열이 시키면 사는 거예요. 자, 과열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개인들에게 물량을 다 떠넘기게 되죠. 그리고 현재 이 투매에 파는 개인들의 물량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매수를 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수급에서 또 특징이 뭡니까? 개인들은 팔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극명히 갈리는 이 수급이 지금 바뀌고 있는 형태가 그러니까 오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최근 이 변동성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성이라는 게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단발성이 아닌 게. 그 연속성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물론 수급도 수급이지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신호가 이제 완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자, 최근 이 3거래일의 캔들을 보시면 지금 아랫꼬리를 단 음봉이 발생이 됐고 그리고 이제 윗꼬리가 긴 비석형의 캔들이 하나가 발생이 됐죠. 그리고 이제 아랫꼬리를 단 다시 음봉. 그러니까 봉이 지금 이런 식으로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봉. 이 세 개의 캔들이 현재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앞전 조정에서도 자,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 190만 원일 때 이제 기술적 반등을 이야기하면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때가 이때인데 똑같다는 거죠. 음봉이 뜨고 나서 그죠? 눌리는 음봉이 뜨고 나서 중요한 게 뭡니까? 비석형의 캔들이 뜨고 나서 상승이 나고 눌렸지만 그리고 나서 추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보통 바닥권 전환에서 많이 나오는 샛별형 캔들과도 같은 건데 이 흐름이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에서 현재와 자리 그리고 이 과거의 자리 뭐 이렇게만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이 캔들을 보니까 삼성전자에서도 예전에 나왔던 캔들이에요. 네,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16만 원일 때 삼성전자가 이제 저점을 찍고 전환이 나올 때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나서 비석형을 만들고 갭상승이 나오고 극심한 눌림을 보이고 그리고 전환이 나오면서 이 엄청난 시세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제가 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그 비석형이 나오는 그 캔들이 발생될 때 강전환을 이야기한다면서 이때도 매수를 이야기했더라고요, 여러분들. 자, 이때도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저점이 살짝 이탈이 되면서 이 61선에서 페이크를 주고 나서 그때 이 캔들이 뜨고 나서 그리고 이제 상승 전환이 나왔는데 지금 SK하이닉스 상당히 비슷한 자리죠. 어제 투매를 만들면서 이 직전 저점 라인 때까지 주가를 당겨준 다음에 현재 61선에 딱 터치를 하더니 지금 아주 중요한 이 캔들의 형태가 현재 뜨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하이닉스는 그 깨지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그건 주포들이 만드는 페이크다, 페이크. 이걸 이제 분명하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어제도. 자, 바로 어제 영상이죠. 정말 뭐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 보시다시피 주포들이 만드는 페이크성 매도가 될 겁니다라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거죠. 극저점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선으로 나타내면 여러분들 뭐 분봉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하나의 다중바닥을 그리는 겁니다. 우리 현재 고점을 맞추면서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 가격이 깨지면 여러분들에게 깨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유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투매가 떨어질 때마다 지금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투매가 나오면 공포가 나오면 뭐라고요? 네, 매수로 현재는 활용을 하셔야 된다고요. 다들 문자 받으셨잖아요, 그죠? 바로 오늘도 어제 투매에서 잡으신 분들 깔끔하게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저점을 잡아두면 대응하기가 정말 수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이 맥점이 이제 돌파가 되면 뭡니까? 이때와 같은 수익 극대화 구간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일단 현재 라인에서 조금 더 고점을 높여주고 앞으로 좀 급등의 흐름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이 SK하이닉스 뭐 전환에 대한 신호, 뭐 지지에 대한 신호 뭐 다 알겠다 이거예요. 그럼 도대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거라고 보는데, 특히 내일이 엄청 이 빅 이벤트가 있죠. 바로 미국 ADR에 상장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ADR에 상장을 하면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이제 꼬꾸라지는 거 아니냐라고, 뭐 재료 소멸이 되면서 뭐 단기 폭락이 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는 이 ADR의 상장의 목적이, 저는 지금 이 지독한 한국 시장의 저평가 논란에 대해서 오히려 해소를 시켜주는 역할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마이크론보다도 HBM의 비중은 SK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높고, 제일 많이 나오는 뉴스가 최근에 뭐 삼전하이닉스 저평가 이야기잖아요. 자, 그럼 이제 ADR에 상장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AI 기업들과 빅테크 기업들과 다이렉트로 몸값을 비교받게 되겠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론보다도 저평가가 되어 있고, 근데 돈은 더 잘 벌고요. 그리고 기술력도 더 좋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이닉스가 요 가격이다? 네. 오히려 저평가가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오히려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하이닉스 같이 미국에 상장한 기업이 몇 개 없어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뭐 알리바바, 다들 들어보시죠, 알리바바. 그리고 이제 아람코라는 유가 회사가 상장을 한번 했단 말이에요, 그죠? 상장하고 나서 알리바바는 30%가 넘게 폭등을 해줬고요. 아람코는 상장을 하고 나서 연속 상한가를 갔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 이 하이닉스 공모 금액이 역대급이라잖아요, 역대급. 그 알리바바와 아람코 때보다 많다라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거 정말 시장의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평가가 해소되는 국면,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최근 흐름을 보면 뭐 SK하이닉스가 뭐 조정이 나와도 얘는 이제 60일 이동평에서 안 깨잖아요, 그죠? 근데 삼성전자는 깨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의 주인공은 SK하이닉스입니다. 각도도 훨씬 크고 상승 탄력도 훨씬 좋아요. 오늘도 보면 탄력을 보여줄 때 하이닉스가 더 강하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가 시장에 대한 주인공인데,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주인공이 이 중기동평균선을 깨지지 않으면 시장이 깨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깨졌다 온전히 판단을 하려면 하이닉스가 결국은 깨지면서 전체적으로 뭐 하나씩 무너지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는 건데, 아직 하이닉스는 깨진 게 아니고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하이닉스가 더 과열로 갈 거라고 현재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 흐름이 제가 보는 매도 차트에도 명확하게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매번 SK하이닉스는 과거 뭐 상승 구간을 보면 뭐 이때 올라오더라도 자,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해서 이렇게 과열 밴드에 진입을 하게 되면 그땐 현재와 같은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은 존재했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 상승을 다시 보이면서 다시 과열의 흐름이 나오니까 뭐 똑같이 이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은 발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시 과열권에 근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시간 조정이 발생했고요. 이번 상승 어때요, 여러분들? 정확히 이 300만 원에서 제가 단기 과열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똑같은 그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 즉 자연스러운 과열에서 나오는 그 자연스러운 조정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조정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여러분들 다시 어떻게 될까요? 다시 저는 이 과열의 흐름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 드렸죠. 기술적인 내용, 뭐 수급에 그리고 뭐 호재 내용까지, 그리고 그 결정적인 과열 신호가 발생이 되면 과열입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지금 물량을 다시 쓸어담기 위해서 설계를 해놓은 이 맥점의 신호와 그리고 과열권에서 발생하는 이 엑시트의 신호들, 장중에 문자로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자, 정확한 매도 타점에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신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킴증권 영운전에서 우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타점을 보기만 하셔도 좋고요. 왜 맥종코치는 현재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더 과열의 흐름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부분만 잘 참고를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실전 거래에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어전당이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지금 여러분들께 매일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도움받아 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의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1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